지금 당신의 발목을 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발목뼈 바로 위사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떼세요.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나요? 그 자국이 피부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2초 이상 남아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림프계는 이미 망가지고 있으며 몇 달 안에 터질 수 있는 위약적 시한폭탄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서울에서 32년간 의학을 진료해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근처 제 병원에서 만성 부종 환자 11,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주치의가 부종에 대해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조언을 따르는 동안 부기는 종아리 위로 더 올라갔고 숨은 짧아졌으며 심장은 매일 3배나 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아침 그냥 멈춰버립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병원 입구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피부가 물풍선처럼 반들반들하고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나이와 혈액순환 불량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당신에게 하라고 한 것처럼 그녀의 발목을 눌렀습니다. 그 움푹 들어간 자국이 45초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6개월 이내에 우렬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것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림프계가 배수를 멈춘 이유는 매일 3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세포 수분 균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멈추고 2가지 특정 미네랄을 추가하면 당신의 몸은 11일 안에 자연스럽게 배출될 것입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14일 후 그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신발을 신고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목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분당의 심장내과 의사는 그녀의 박출계수가 18% 개선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종은 단순한 수분 저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종은 당신의 세포가 염증성 체액에 익사하고 있다는 림프계의 비명이며 그 체액이 심장, 신장, 폐를 둘러싸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정확히 9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에는 60살 이상으로 만성 발목 부종을 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47만 명입니다. 그들 중 82%는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의학 연구는 원인 불명의 하지 부종이 5년 이내에 급성 심장사 위험을 340%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40%입니다. 즉, 오늘 부은 발목을 무시한다면 5년 후 날짜가 적힌 자신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에는 지금까지 설계된 가장 훌륭한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혈관보다 3배나 더 광범위한 림프 네트워크는 매일 2리터의 체액을 이동시키며 독소를 걸러내고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이 장기를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3가지 흔한 실수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게 하며 저는 당신이 지금 그중 최소 2가지를 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박 씨와 제 환자 3,000명 이상을 부종 관련 심부전에서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3년간 의학을 진료해왔습니다. 부종 환자 18,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정강이의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바로 뼈 부위예요. 5초간 누르세요. 이제 떼세요. 그 자국이 남아있나요? 2초나 3초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7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8개월간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 넘으면 다들 다리가 붓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신장이 4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0%요. 투석이 필요한 시점까지 8주 남았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 기계에 연결되기까지 8주요. 모두 부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종은 외모가 나빠 보이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미용은 잊으세요. 이것은 장기가 익사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조직에 체액이 쌓이면 림프계가 일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림프계가 망가지면 노폐물이 세포 주변에 쌓입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신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은 제대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부종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을 덜 마십니다. 이뇨제를 먹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부기가 조금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증상을 치료하고 있지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성 부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갇힌 물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림프계라고 불리는 혈관 네트워크 전체가 있습니다. 건물의 배수 시스템처럼 생각하세요.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모든 곳으로 역류합니다. 림프관은 주로 3가지 이유로 막힙니다.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둘째, 미네랄 불균형,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셋째, 혈관벽을 끈적하게 만드는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제 환자 중에 부천에 사시는 71세 김 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기가 너무 심해서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모두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부기가 며칠간 좋아졌다가 더 심하게 재발했습니다. 저는 칼륨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간단한 임상검사로 림프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거에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근육 운동과 적절한 미네랄 균형에 의존하여 체액을 밀어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칼륨이 낮으면 체액이 그냥 그곳에 고여 있습니다. 혈관에서 조직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고이면 더 많은 체액을 끌어당깁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의 부기는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밤에 더 심해지는 양쪽 발목 부기는 심장이나 신장 스트레스입니다.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혈전일 수 있으며 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배에 주위가 붓는다면 간 문제나 복부 림프 막힘입니다.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부기는 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무시하면 다음 메시지는 부기가 아닐 것입니다. 호흡 곤란일 것입니다. 가슴 통증입니다. 혼란입니다. 갑작스러운 쓰러짐입니다. 저는 30년 진료 경험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러니 부기를 보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실제로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림프계를 고치고 장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기가 당신의 몸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은 발목, 아침에 부은 얼굴을 보고 그냥 수분 저류라고 말합니다. 물을 덜 마시라고 합니다. 소금을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립니다. 서울 제 병원에서 만성부기를 가진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조언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당신의 부기는 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잘못된 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장마철 서울의 운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절대 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수 시스템이 막힐 때입니다. 림프계가 그 배수 네트워크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체액이 갈 곳 없는 홍수처럼 조직에 축적됩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부기가 너무 심해서 결혼 반지를 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소금 줄이고 이뇨제 더 먹으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을 그분의 발목에 대고 5초간 눌렀습니다. 놓았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40초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분의 림프계는 단지 느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물을 가장 많이 마십니까? 그분은 낮에는 잊어버려서 저녁 식사 후에 큰 병 2개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백만 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녁 늦게 시스템에 물을 쏟아부으면 누워있는 동안 림프관이 그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체액은 조직 공간으로 스며들어 밤새 그곳에 머물러 아침이 되면 엄청난 부기를 일으킵니다. 여기 제가 박 씨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고 당신도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도 안 됩니다. 대신 낮 동안 특정 간격으로 물을 마시십시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마다 200ml씩입니다. 정확히 표준 컵 하나입니다. 필요하면 휴대폰의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 정확한 타이밍은 당신이 똑바로 서서 움직이는 동안 림프계가 체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 타이밍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세포 염증입니다.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색이 시작합니다.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붙잡을 수 없어서 체액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엇이 이 염증을 일으킬까요? 저는 수십 년의 진료에서 3가지 주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에 숨겨진 나트륨입니다. 식탁의 소금통이 아니라 빵, 포장 수프, 식당 음식에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2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일일 한도는 총 1500mg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설탕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높은 인슐린은 신장에게 나트륨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3시간 전에 먹은 설탕이 지금 보이는 부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칼륨 부족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체액을 혈류로 다시 끌어당기는 미네랄입니다. 매일 4700mg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3개 또는 큰 토마토 2개 또는 흰 강낭콩 1컵 가득입니다. 박 씨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6일 만에 반지가 다시 맞았습니다. 3주 만에 밤에도 발목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정하고 세포 미네랄 균형을 맞췄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이 당신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이제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성 부종 환자 8,000명 이상을 치료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목 주변의 붓기, 손가락의 뻐근함,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치는 부은 얼굴, 이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금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더 마시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까요? 왜 부종은 항상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전보다 더 심해질까요? 그것은 증상만 치료하고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성 부종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은 무너진 림프계와 제가 세포염증 고착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쪽에서부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모든 세포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림프계는 아파트 건물의 배수관과 같습니다. 이 배관이 막히면 더러운 물이 사방에 역류합니다. 몸에서도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조직에 고입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손이 퉁퉁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된 체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독소, 노폐물, 염증 화학물질로 가득 차서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세포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서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반들거렸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뇨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림프절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턱 밑, 무릎 뒤,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눌러봤습니다. 흐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풍선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체액이 그저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움직임, 근육 수축, 그리고 특정 압력점이 규칙적으로 자극받는 것에 의존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줄어들 때, 몸에서 특정 미네랄이 고갈될 때, 이 시스템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부종은 만성적이고 위험해집니다. 정체된 체액에 갇힌 염증 화학물질이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을 높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부종 환자들이 심부전 위험이 3배나 높은 이유입니다. 부종은 질병이 아닙니다. 전체 순환계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에 주목하세요. 몸의 모든 세포에서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3가지 특정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양보다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만성 부종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역전된 미네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 나트륨은 너무 많고 칼륨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전기적 불균형을 만들어 물을 조직으로 밀어넣고 거기 머물게 만듭니다. 박씨 할머니의 혈액 검사는 정확히 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드셨는데도 세포 칼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가 칼륨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쇠 없이 잠긴 문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에게
정확한 미네랄 재균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비율의 진짜 음식입니다. 5일 만에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3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발등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균형은 해결책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특정 압력점 자극을 통해 림프 배출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순서로 림프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은 발목을 마사지하고 부은 얼굴을 누르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림프계는 특정한 흐름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로 작업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림프계는 혈액순환과 다릅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지만 림프에는 펌프가 없습니다. 오직 근육 운동과 적절한 외부 압력을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워 지내는 환자들이 심각한 부종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체액이 그저 거기 앉아서 천천히 세포를 중독시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고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양손을 귀 바로 아래목에 댑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작은 원을 그리며 양쪽으로 각각 10번씩 합니다. 이 부위를 종점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림프액이 혈류로 다시 배출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막혀 있으면 다른 무엇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채로 욕조 물을 비우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배수구를 열어야 합니다. 목 부위를 열었다면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겨드랑이를 작업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에 넣고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위로 누른 다음 놓습니다. 이것을 20번 하고 반대쪽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요 배수 지점입니다. 서울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겨드랑이가 너무 굽고 아파서 팔을 거에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단 일주일만 하고 나면 압통이 사라지고 팔의 부기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목과 겨드랑이를 먼저 풀어준 후에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양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배에 올려놓으세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서 아랫배 쪽으로 쓸어내린 다음 엉덩이 쪽으로 바깥쪽으로 쓸어줍니다. 이것을 15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불량과 과도한 앉아있기로 인해 자주 막히는 복부의 깊은 림프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시작하는 부분인데 다리를 다룹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양손으로 무릎바로 위에서 시작하여 허벅지를 부드럽게 쥐어줍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압력으로 엉덩이 쪽으로 위로 쓸어 올립니다. 각 다리마다 10번씩 하세요. 그런 다음 종아리로 이동합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무릎 쪽으로 위로 쓸어 올리고 역시 양쪽에 각각 10번씩 합니다. 전체 순서는 약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살 여성분을 치료했는데 다리가 너무 부어서 일반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발목이 마치 굵은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순서를 가르쳐드렸고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일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발목이 거의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복숭아뼈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사지 순서를 마친 직후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닌 미지근한 맹물이어야 합니다. 이 물은 움직인 독소와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체액을 이동시키기만 할 뿐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밀어내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순서를 하세요.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때 림프액이 가장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력과 일상활동으로 부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배수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종을 치료할 때 완전히 간과하는 5번째 중요한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환자들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앗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5번째 원칙은 제가 저녁 배출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림프계는 특정한 리듬,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거스르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몸은 최고의 해독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림프절이 가장 활발하고 축적된 체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더 나쁘게는 밤 8시 이후에 찬 음료를 마시면 이 전체 과정이 중단됩니다. 체액이 조직 안에 또다시 24시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부기가 너무 심해서 결혼 반지를 더 이상 끼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발목은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답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이뇨제를 드세요. 효과가 없는 표준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저녁 일과를 살펴보았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과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수박을요, 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특히 차갑거나 날것의 음식은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그 수박의 수분은 처리되고 배출되지 않습니다. 조직으로 흡수되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말 그대로 매일 밤 부종에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배출 시간대에 대한 3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습니다. 첫째, 7시 30분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전혀. 몸이 소화가 아닌 배수에만 완전히 집중하려면 잠들기 전 2시간 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확히 8시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체내 온도와 일치하여 수축을 일으키지 않고 림프관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잠들기 전에 정확히 3분 동안 발목 펌프 운동을 하세요. 발목 펌프 운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발가락을 최대한 아래로 내린 다음 정강이 쪽으로 2로 구부립니다. 아래로 그리고 2로, 아래로 그리고 2로. 이 펌프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하체의 제2의 심장처럼 작용합니다. 림프액을 발목과 다리에서 위로, 수면 중에 신장을 통해 처리되고 배출될 수 있는 중심부로 물리적으로 밀어 올립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5일 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발목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3주 만에 다시 결혼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몸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것을 하고 개선을 보고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늦은 저녁 한 끼, 밤 9시에 찬물 한 잔, 발목 펌프 운동 한번 건너뛰기. 그러면 부기가 다시 몰려옵니다.
저녁 배출 시간대는 효과가 있지만 마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켜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부종은 심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심장은 부어오르고 막힌 조직을 통해 체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눌러보세요.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게 바로 갇힌 체액입니다.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저녁 배출 시간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서울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붓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물 섭취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조언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고, 어디든 물병을 들고 다니라고, 하루 종일 계속 조금씩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조언이 당신의 림프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신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조직 속으로 새어 나갑니다. 발목, 손가락, 장기 주변, 눈 밑 공간에 고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심한 발목 부기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을 거의 신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3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이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2잔을 마시고 큰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매 시간마다 억지로 벌컥벌컥 마셔서 다 비운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범람입니다. 실제로 붓기를 유발하는 대신 줄이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20분마다 약 200ml의 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컵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보다 많으면 신장이 긴급 모드로 작동해야 하고 과잉은 조직 공간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규칙. 따뜻하거나 실온의 물만 마시세요. 절대 차갑거나 얼음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림프 순환을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여기 서울의 겨울에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추운 곳에서 들어와 시원하다고 생각하며 얼음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부 배수 시스템을 얼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 하루 종일 소량씩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30분마다 반 컵이 완벽합니다. 당신의 몸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실제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규칙. 그리고 이것이 황금 시간대의 비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물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왜일까요? 누우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전에 마신 물은 얼굴, 손, 복부의 조직 공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부어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박 여사님은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5일 만에 발목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평소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시간과 방법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규칙. 아침 물에 천연 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이것은 세포가 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실제로 붙잡고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몸은 혈관과 조직 사이의 적절한 압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 운동을 하거나 심하게 땀을 흘렸다면 그 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3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물로 범람시키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붓기를 만듭니다.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물 마시는 습관만 고쳐서 만성부기를 70에서 80% 줄이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요인만요. 지금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목마르지 않을 때 억지로 물을 들이키고 있나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나요? 자기 직전에 큰 컵을 벌컥 마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붓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멈추세요.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만성부기를 제거하고 장기를 영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유료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정확한 단계들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따라야 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부기는 단순한 수분 무게가 아닙니다. 림프계가 멈췄고 세포가 자신의 노폐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당신 몸의 비명입니다. 첫째, 아침 림프 활성화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세 지점 압박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양쪽 쇄골바로 이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 두 손가락을 놓으세요. 안쪽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30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전체 림프계의 주요 배수 통로인 흉관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손바닥을 사용하여 복부의 시계 방향으로만 천천히 원을 그리며 2분간 움직이세요.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갇힌 체액을 배출 경로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계적 펌핑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베개 위에 올린 상태에서 발을 20번 굽혔다 폈다 하세요. 이것은 하체 림프의 펌프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미네랄 재균형 프로토콜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세포의 체액 교환을 마비시킬 정도의 양으로 숨겨진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목표는 하루 15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가공수프, 모든 절임채소, 모든 식당찌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조직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빼내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400mg의 마그네슘과 30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일 중간 크기 고구마 2개, 껍질째 오이 1개, 생아몬드 20개, 시금치 200g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이 정확한 양이 세포가 갇힌 수분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전기 기울기를 회복시킵니다. 셋째,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물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기상 후 2시간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90분만 실온의 물 200ml를 마시십시오. 취침 3시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의 집중적인 작업 시간과 처리 시간이 번갈아 주어집니다.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 모드로 전환되어 림프 배수가 향상되지만 들어오는 물을 관리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넷째, 저녁 다리 올리기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에 평평하게 누워 벽에 다리를 45도 각도로 올리십시오. 이 자세를 정확히 12분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중력을 이용하여 하체에 축적된 체액을 배출을 위해 몸의 중심부로 다시 배출합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횡격막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참고, 여섯을 세며 내쉬십시오. 이것은 흉강의 음압을 만들어 림프액을 시스템을 통해 말 그대로 위쪽으로 빨아올립니다. 저는 이 4가지 단계가 72시간 내에 발목 부종을 제거하고 5일 내에 얼굴 붓기를 줄이며 일주일 내에 정상적인 배뇨 패턴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이 손 부종 때문에 2년 동안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한 채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11일 동안 따른 후 반지가 쉽게 들어갔습니다. 인천에서 온 74세 남성은 복부 부종이 매일 변해서 벨트 착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루틴을 3주 동안 한 결과 허리둘레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4가지를 모두 함께 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림프 건강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부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왔고,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신장, 전체 순환계가 개입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 이 황금 시간 동안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종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부종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의도를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30년을 몸의 경고 신호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부종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령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기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아침 림프 마사지입니까? 아니면 저녁 수분 섭취 루틴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하시고, 부종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